아, 스케일이 재미가 없어요. 스케일 그 음계 왜 꼭 해야 돼요? 아, 이거 너무 지루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왜 스케일은 연습이 재미가 없을까? 이 재미없는 진짜 이유 아시나요? 한번 바이올린 실력이 안 느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제가 취합을 해봤어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스케일을 진짜 하기 싫어한다. 아니 근데 사실 스케일은 재미없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매일 똑같은 음만 반복하는 것 같고 곡 연습은 그래도 이렇게 음악 같은데 노래가 나오는데 스케일은 그냥 숙제. 그냥 나는 기계다, 기계요 라고 하고 그냥 몇 번, 슬로 몇 번에서 몇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스케일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이유는 스케일 자체가 재미없어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스케일을 연습하면서 뭘 들어야 하는지, 지금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는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건데 세분화를 해보면 뭘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뭐가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모르는 걸 넘어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못 보고 못 들으니까 스케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스케일은 뭔가요? 음을 줄을 따라라라 서열대로 세워놔요. 그래서 줄 세워놓은 연습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스케일은요, 바이올린을 배우는 사람이 자기 귀나 손가락, 활, 몸의 균형을 가장 정직하게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스케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스케일이 진짜 나에게 내 실력에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실력을 완전 바꿔버리는 연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점 지금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이 조금 많은 분들한테 조금 인사이트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 스케일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스케일이 재미없는 그 이유가 왜 해야 되는지, 뭘 관찰해야 하는지, 뭐가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못 보고 못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놓고 보면 왜 해야 되는지. 근데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면 이 스케일을 하는 목표가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스케일을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했다가 다시 내려오기, 조금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틀리면 다시 하고, 횟수 채우기, 시간 채우기, 뭐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니까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연습에는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스케일에서 내가 무엇을 더 잘 듣고 싶은가? 오늘 내 손가락은 어떤 간격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활은 어떤 소리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스케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케일은요, 음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손가락의 체조예요. 그 근력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손가락의 스트레칭 겸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에뛰드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뭘 하죠? 체력 단련을 해요. 내가 뭘 의도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나가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머리가 명령을 해야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움직임으로 몸에 근육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여러분의 연주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요. 여러분이 테크닉으로부터 얽매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오늘 연습을 했다. 오늘 여러분 스케일 할 때 어제보다 뭘 더 정확하게 하고 갔나요? 음정인가요? 손가락 간격?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인가요? 아니면 팔의 속도? 아니면 소리의 밀도? 포지션 이동? 아니면 스케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제가 손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게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프레임. 이 내려올 때 손가락이 무너지는 손이 있어서 프레임을 보셨나요? 만약 제가 던진 질문 중에 여러분의 답이 없었다면, 또는 그런 걸 질문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스케일은 죄송하지만 반복에 불과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걸 알고 인지하고 집중해서 들어서 교정하고 하나씩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성공담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스케일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멀리 돌아오고 계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방금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스케일 연습에 목표가 생기잖아요. 세분화된 목표가 생길수록 같은 스케일 연습도 그 시간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바이올린 실력을 늘리는데 한몫하는 관찰의 대상의 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재미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노래가 아니잖아요. 즉 음을 노래가 아니니까 흐름이 없고 선율이 없으니까 음을 하나씩만 개별적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케일을 재미없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음을 하나씩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도 맞고 레 맞고 미 맞고. 근데 이렇게 한음 한음을 따로 생각하다 보면 스케일은 굉장히 피곤한 연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이제 음정을 못 듣겠다, 뭐가 맞는 음정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께 그 튜너를 해놓고 높은지 낮은지 한 번씩 검증하면서 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어떤 음을 상상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그렇게라도 내 소리에 익히자 이거지만 스케일을 할 때 음을 한음 한음 따로 생각하지 말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왼손의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돌아와서 완전 다 프레임이 무너져서 별도의 내가 손의 위치를 감각을 익혀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거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그 상태에서 음과 음 사이의 거리나 그러니까 간격을 느끼는 바로 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스케일은 이음이 맞나? 이음 높아, 낮아. 이렇게만 듣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음정 연습할 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음정을 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음을 한 번에 짚을 수 있을까가 우리 다음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방금 음에서 다음 음까지의 거리가, 손가락과 손가락의 거리가 맞는지 그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장조 스케일을 연습을 한다면 레에서 미, 미에서 파샵, 파샵에서 솔 이 사이의 거리들이 모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반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스케일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반음의 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이 장조에서는 반음이 여기, 저 단조에서는 반음이 여기 이런 거를 그 지도를 손가락에 각인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케일의 본연의 연습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없는 이유는요. 이 모든 패턴을 그냥 왜 하는지 모른 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스케일을 어떤 외워야 하는 음처럼 이름의 나열로서 그냥 개 이름을 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이올린에서 스케일은 음의 이름보다 손가락을 위한 패턴이에요. 여러분이 손가락에 각인시키는 운동인 거예요. 어디에서 손가락이 좀 붙어야 되고 어디서 떨어져야 되는지 어떤 손가락은 같은 자리를 유지할 때 어떤 현에서는 손 모양이 좀 바뀌어야 내가 가능하더라. 내 손가락에서는 이걸 알아야 스케일 연습이 비로소 연습이 되는 겁니다. 스케일을 연습한다는 거는 이름을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어떤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지장조를 연습을 할 때 그냥 솔, 솔라, 시, 도, 레, 미, 파, 솔을 외우는 거하고 여기 2번과 3번 손가락 이 정도 붙는구나. 이렇게 하면 반음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손가락을 세워야지 눕혀야지 다음 현에서도 같은 손 모양이 반복되는구나. 내려올 때는 손이 낮아지면서 조금 음정이 내가 흐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실제로 파악하고 있다. 관찰한다. 이거는 그냥 개 이름만 읊는 수준하고는 완전 다른 연습의 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스케일은 여러분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스케일이 진짜 재미없는 이유는 이거는 놓치기가 쉬운데 여러분의 귀보다 손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스케일 연습에서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손가락이 먼저 가요. 도레미파솔 이게 아니라 1, 2, 3, 4 그냥 가요.
근데 손가락이 먼저 가고 귀가 나중에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이 아무 생각 없이 눌러버렸어 이미. 그러면 그 다음에 귀가 들어갔더니 틀려. 아 그럼 고쳐야지.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고치는 것만 반복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스케일을 연습할 때 뭘 연습하고 있느냐? 한 번에 정확한 음을 짚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한다라는 걸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반대예요. 손가락이 가기 전에 귀가 먼저 다음 음을 알고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스케일 연습의 핵심이에요. 자, 스케일은 손을 위해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손은 어디에서 명령을 내리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죠. 그럼 머리가 뭔가 가이드를 따라가야 목적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지도가 귀에서 나와요. 그래서 스케일을 진짜 재미있게 만들려면 여러분 아주 작은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바이올린 먼저 들기 전에 D장조 스케일을 한번 노래 불러봐요. 또는 피아노가 있다면 피아노, 또는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피아노 앱이 있으니까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최대한 그 음을 내가 상상하면서 손가락보다 먼저 앞서 가면서 생각하고 듣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이 손가락의 목적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 귀가 이미 다음 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귀가 먼저 가면 손가락은 점점 덜 헤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확행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많을수록 삶은 큰 행복 한 방이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근데 이런 행복도 그렇지만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작은 성공이라도 쪼개서 조금씩 자주 내가 경험할수록 그 성공에 대한 인식과 그 기억이 나에게 더 큰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연습할 때 내가 이거 했더니 이거 고쳐졌어. 내가 이거 분석했더니 이거 이제 편해졌네? 이런 성공감을 느낄 만큼 여러분의 스케일을 할 때 왜 오늘 스케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작게 나누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스케일을 해요. 너무 크다는 건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여기 3옥타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메트로놈 맞춰서 해야지. 그리고 모든 활 써보는 거, 이게 여러분의 연습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케일은 그 목표가 작게 나누어져 있어야 여러분의 작은 성공이 여러분에게 성취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음 위치 정도만 내가 완전히 캐치를 해야겠다. 또는 오늘은 내 이놈의 새끼손가락만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오늘은 활이 아랫반활과 윗반활이 좀 균일한 힘을 유지하는 걸 위주로 내가 마스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작게 나누면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보셨다면 처음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조절할 수 있네? 나 이거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제보단 오늘 이만큼 뭐가 확실히 고쳤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이 스케일 연습할 때 재미없이, 의미 없이가 아니라 연습 단위를 쪼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학행 연습하면서 작지만 매일 지속되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성공적인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자, 그래서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재미없는 스케일을 바꾸는 루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D장조 한 옥타브로 시작을 한다면 레미파, 샵, 솔, 라, 시, 도, 샵, 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첫 번째 단계 노래하기. 핸드폰 어플로도 피아노는 칠 수 있어요. 바이올린을 내가 듣기 전에 스케일을 노래하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스케일을 귀에 입력시키는 거죠. 뇌에. 정확하게 노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귀가 다음 음을 예상하게끔 각인시켜 뇌를 깨워놓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반음을 찾는 건데요. D장조에서 반음은 파샵하고 솔, 도샵에서 레잖아요. 이 두 곳에서 손가락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포지션마다 그리고 이 레인지마다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명 그 반음의 간격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2번하고 3번 사이가 진짜 가까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외로 1번, 2번 사이는 잘 되는데 2번, 3번이 반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한 활에 두 음씩 한번 그어보세요. 두 음씩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스케일이 한 음씩 나열이 아니라 말묶음이 될 수 있어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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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진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거, 올라갈 때보다 스케일은 내려올 때가 더 어렵다. 주의가 필요하다. 항상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데 음정이 더 많이 틀리고 음정이 더 흔들려요. 그게 내가 내려올 때 손이 풀리는지 팔꿈치가 빠졌는지 손가락이 지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 루틴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스케일을 많이 해라, 얼만큼 해라, 지금 이 시간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스케일을 내가 대해야 이게 진짜 나한테 피와 살이 되냐, 이걸 지금 우리가 깨달아 가고자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연습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냥 스케일 해야 돼! 몇 분에 몇 번 반복해! 이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하면 연습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걸 관찰했더니 실제로 이걸 발견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고쳐졌어, 나아졌어, 이런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물론 기초는 해야 돼요.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궁극적으로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그냥 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스케일 너 몇 번 했어? 라고 묻는 것 대신 오늘은 어떤 반음이 좀 더 가까워졌어? 오늘은 내려올 때 어제보다 괜찮던데?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반음 그 두 군데만 한번 온음하고 비교해가지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 빨리 해!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내려올 때 보니까 팔꿈치가 이상한 데가 있던데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스케일을 단순 반복이 아니라 자기 몸과 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 스케일은 재미없는 연습이 아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스케일을 재미없게 연습하고 있었을 뿐이다! 스케일은 곡보다 정직하고요. 곡에서는 음악의 흐름이 단점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케일에서는 음정, 활, 손, 모양, 귀, 이 준비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하지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옥타브만 갖고 또는 한 가지 목표만 갖고 한 가지에 대한 내가 변화를 느낄 때까지, 관찰이 되었을 때까지 한 가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스케일 연습의 목적은 반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듣는,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리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께 앞으로는 스케일이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소리와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욕심을 내고 바라봅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